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죠. 대한광통신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상승세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일지 그 전망과 투자 전략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32%. 이게 뭐냐면요. 대한광통신 주가가 1년 중 가장 낮았을 때보다 무려 9배 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이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이 믿기 힘든 상승세, 과연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일까요? 지금부터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긍정적인 면을 보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대한광통신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대한광통신이 뭐 하는 회사냐 이게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재료부터 최종 케이블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다 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 첫 번째 단계, 모재 생산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도 몇몇 회사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광통신에겐 정말 어마어마한 두 개의 엔진이 달렸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AI 데이터 센터 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갈겠다고 발표한 BIAD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엄청난 양의 광섬유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싶으시죠? 근데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숫자를 보면 좀 다릅니다. AI 덕분에 당장이라도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 91억 원의 영업 손실,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언제든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기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광통신은 이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12 물량이 꽤 많아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게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적자 구조, 그리고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시비를 발행해서 해결해온 과거, 특히 일부 시비는 2,180원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진 사람들은 현재 주가에서 팔기만 해도 큰 차익을 얻으니까 계속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주가 과연 적정한 걸까요? 숫자를 가지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죠. PBR이 8.06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무려 8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글로벌 1등 기업인 코닝이나 국내 경쟁사인 가원전선과 비교해봐도 대한광통신의 PBR은 월등히 높죠. 한마디로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격에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지금 이 주가는요, 대한광통신이 그냥 케이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AI 핵심 소재 기업이 될 거라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잔뜩 반영된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 꿈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주가는 언제든 제자리를 찾아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단 저항선으로 보이는 4,430원 근처에서 절반 이상은 이익을 실현해서 수익을 챙겨두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격 깨지면 무조건 판다 하는 마지노선 3,500원은 반드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관망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리세요.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안전마진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이 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회사 자체는 분명 좋아지고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주가는 그보다 훨씬 너무 멀리 앞서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왕통신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기술의 꿈과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한 숫자와 가치를 믿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